그렇게 이제 122화가 시작이 됩니다. 다들 이제 남자 마음이 좀 궁금한 상황이 됐어요. 근데 지금 상철은 여기서 굉장히 감정을 드러내고 있었죠. 아까 차에서 올 때도 후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거기에서 영호에 대해서 아 얘가 지금 반칙하네? 그리고 심지어 나한테 시비 거네? 이렇게 느낀 것 같아. 그 상황에서는. 근데 그걸 얘기를 드러내지 않고 영호에 대해서 뭔가 나쁜 말을 하지 않더라고. 영호에 대해서 분명히 좀 그렇게 나쁘게 뭐 포장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부분을 부각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불안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 차 안에서는 분명히 영호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현숙에 호감이 된 영호가 계속 신경이 쓰였고 차 타고 오면서 그냥 나들으라고 얘기 한번 했었다. 근데 이거는 상철이 영호를 오해하는 겁니다. 영호는 들으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현숙과 데이트한다. 신난다. 아싸. 그거거든. 매미 소리 들린다. 이 매미? 무슨 매미? 그게 그거예요. 여자랑 결혼할 땐 나이 중요하다. 나이 몇 살이세요? 물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바로 영호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순수하고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1차원적인 사람인데 들으라고 얘기한 거 아니야. 근데 상철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심하지. 만약 내가 저 사람이 계속 관심 있던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는 입장이면 그 사람이 앞에서 듣고 있으면 그 부분을 조심하지. 상철 입장에서는. 그런데 상철 입장에서 저 사람이 조심하지 않았다? 그러면 지금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다? 나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상철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데 영호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영호는 들으라고 한 게 아니야. 나 현숙이랑 데이트한다? 신난다.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상철 입장에서는 영호가 나를 지금 타겟해서 말한다고 느껴지는 거야. 왜 상철에게 상처가 있었을까라고 추측하냐고? 아니, 상처가 있었을 거라고 추측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 자기가 원래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자유로운 인생을 어머니가 아팠던 그런 걸 보면서 지금 이렇게 좀 안정된 직업을 갖게 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또 최고로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휴일도 없이 살아왔다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집을 나와서 옥탑에서 자유를 또 하고 있는 거. 그렇다면 분명히 혼자만의 시간이나 이런 휴식이 필요한 거. 그러면 이 사람이 보이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인화력 이런 부분은 분명히 노력의 결과란 말이지.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히 아무 이유 없이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든 일이나 혹은 무언가를 극복하려는 결과물이 아닐까라고 그냥 유추하는 거지. 그냥 꼭 그렇다 그건 아니어도. 여기서 차에서 돌아가면서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영호는 지금 현숙과 데이트할 생각에 신났어. 그리고 어차피 다들 데이트를 하니까 다들 그냥 똑같이 신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맘, 다들 네 맘, 내 맘 같겠지. 내 맘, 내 맘. 내 맘이 네 맘, 내 맘 같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신나가지고 그냥 나는 골랐어. 그분이랑 데이트하고 싶다고 말했어. 나한테는 너무 좋아. 그래서 지금 영식 씨는 누구냐고 이제 현숙님이랑 하고 싶다 이렇게 정말로 이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대로 그냥 마음을 드러내는 것뿐이야. 해맑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상철 입장에서 해맑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없거든. 상철은 내가 해맑게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관심 있고 데이트를 했던 사람과 데이트를 하는 그런 사람이면 이 사람을 배려를 할 사람이거든. 상철은 저 때도 이제 현숙님이랑 데이트를 하는데 좀 알아보려고요. 이렇게 하면서 약간 조금 상대가 예를 들어서 이 앞에 뭐 상철이 나 원래 데이트를 하면 좋았을 사람이 있는 게 이게 이순이다 보니까 다들 선택이 좀 힘들었겠어요. 막 이 정도 말을 던지지. 원래 상철이라면 상철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저거는 무조건 공격이다 이거지. 내가 누군가를 공격할 정도가 돼야 저런 말을 하거든 상철은. 그러니까 저게 지금 나를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 근데 그거는 상철이 영호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 운동에서 유계질서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더 이해가 안 될 때. 그렇지. 그런 것도 있겠네요. 상철이 분명히 그런 거 지킬 건 지키고 뭐 유계질서 측면도 있고 여기서는 이순이 택하기로 했으면 자기가 재밌는 데이트 안 해야지. 나도 지금 영숙 씨가 가장 좋아서 하는 거 아닌데 저거 반칙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빡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하고 싶지만 참고 있는 것을 저 사람이 했을 때 기분 나쁜 것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있는데 쟤는 노력하지 않는 것. 나도 저렇게 공격할 수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그냥 생각나는 거 바로바로 뱉고 싶지만 인내하고 더 좋게 표현하려고 하고 남을 배려하는데 쟤는 안 하네? 나는 노력하는데 쟤는 노력 안 하네? 그러면 빡칠 수가 있는 거긴 하죠. 근데 영호님이랑 현숙님의 바이브가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광수는 연상연하잖아. 근데 여기서 상철의 딱 그 부분은 맞아요. 정확히 찝은 부분이 무조건 연하만 선호한다던가 근데 어쨌건 영호가 연하만 좋다고 했는데 현숙을 제외하지 않다는 건 그 이상의 현숙을 좋아하는 마음이고 차 안에서도 현숙과 데이트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으니 그리고 현숙은 물론 상철이 그 부분을 캐치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쨌건 조건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수와 아침에 데이트를 했고, 근데 이제 그때 광수는 방치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방치, 자유, 그래서 안정적인 결혼 생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려는 좋은 조건의 사람과 가정을 이루려는 딱 그런 이미지가 있는, 그림이 있는 현숙 씨, 정확한 목표가 있는 현숙 씨가 보았을 때 광수는 내가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어서 광수는 끝이 났지만, 영호는 내가 생각하는 그림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아. 일단 가정을 가지고 그리고 아이를 가지는 그 그림을 비슷하게 그리고 있고, 또 하나는 광수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아닌데 영호는 가능할 것 같아. 그게 이제 순수함으로 다가가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지금 머리로는 영호가 결혼 상대자로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마음은 상철한테 가지. 재밌고 좋은 면이 들고 나랑 좀 비슷한 면도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현숙 씨는 지금 아마 머리가 복잡할 거예요. 상철이냐 영호냐. 이게 우리가 그냥 나는 솔로만 보면 뭐 영호를 좋아할 리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닐 거야. 지금 현숙 씨 머릿속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상철을 선택해야 되나 영호를 선택해야 되나가 말 그대로 이제 머리와 마음이 싸우고 있을 거야. 뭐 둘 다 결국 뇌 안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둘 다 뭐 머릿속에서 싸우고 있는 거지만, 지금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결국 머리와 마음, 그 가슴과 머리가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일 거예요 지금. 불안함이 용서추인사의 주범 영호. 여기서도 지금 댓글이 알고 있어. 자막이 알고 있어. 주범이지만 영호는 아무것도 모른다. 영호는 내가 주범이라는 거 사실조차도 모른다. 영호처럼 할 말 다 하고 살면은 화병이 안 걸리고 스트레스 안 받는다고. 아무래도 좀 덜 받겠죠. 스스로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면이 편할 수도 있겠네요. 영호 씨가 뭔가 여자분 방에 가기가 쉽지 않네요. 이렇게 오늘 띄웠어. 근데 뭐 누군가 나를 데려가 주세요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었겠지. 근데 그때 영수 씨, 그러면 형이랑 갈까? 형만 믿어. 형이랑 가자. 약간 그 오빠가 무새들이 있단 말이에요. 대학가에 가면 그 오빠가 뭐 형이 약간 그런 느낌이 살짝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건 영호 씨를 배려하는 마음이지. 네가 여자들을 모르는구나. 여자 방은 이렇게 가는 거야. 형 따라와. 약간 살짝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약간 자기 멋있음에 취한, 이 자식이 네가 그러니까 쑥맥이지, 따라와. 형만 믿어. 그렇게 이제 상철 씨가 영수를 찾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영수는 뭐 내가 가는데 뭐 나중에 따라오겠지, 약간 이런 생각이란 말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하다못해 광수나 뭐 영철 뭐 이런 사람, 하다못해 아니면 영식 이 정도만 됐어도 같이 데이트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갔을 거라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같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그때 거기로 와요라고. 영식 씨는 딱 그런 회의 장소를 정했을 수도 있고. 영수는 그런 거 없어. 영수야말로 어떤 면에서는 좀 약간 다른 의미로 불도저 같은 사람이지. 나를 향해 간다. 나를 향해 불도저. 내가 좋은 거. 내가 지금 운동한다. 그러면 뭐 거실이든 그게 뭐야. 내가 지금 멋있음. 자, 너의 멋있음을 감상해. 나의 랩 감상해.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순희 선택 이후로 마주한 현숙과 상철. 이 두 사람이 상당히 지금 여기서는 상철이 조금 어린 모습을 보였죠. 상철의 마음에는 어린아이가 있어. 근데 겉으로는 상당히 유연하고 어른스럽게 대하고 웃으면서 하려는 노력하는 어른으로서 상철이 있지. 그래서 상철의 저 내면에 있는 저 아이도 좀 볼 수 있으면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상철 마음속에는 현숙이 마치 자기를 배신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 느낌적인 느낌이지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자기도 다른 사람 선택했고 그냥 영호가 갔을 뿐이잖아. 근데 영호가 옆에 갔을 때 같이 웃으면서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던 현숙이 순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드는 거야.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 본인도 알아. 그렇지만 그냥 느낌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다른 사람과 막 웃으면서 막 그 사람 이랑 있어. 근데 그냥 웃으면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좋다는 남자랑 같이 막 웃으면서 있어. 그때는 기분이 나쁠 수 있지. 근데 그거를 얼마나 유연하게 잘 버티는가. 거기서 티를 내지 않고 나 그때 진짜 마음 아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실은 되게 멋있거든. 근데 어쨌건 여기서 상철이 혼자 상처받았어 지금. 근데 현숙은 현숙 때문에 상처받았지. 왜냐면 상철이 딴 데 갔잖아. 상철 막내. 근데 상철이 어쨌건 여기서 나는 현숙에게 진심이었는데 현숙은 다른 사람과 저렇게 뭐 잘 지내네? 근데 그거는 상철이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고 뒤에 보면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상철 안에는 그런 아이가 있어. 그런데 상철은 그거를 이겨내고 겉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도 알아. 그래서 그 부분, 그런 아이 부분에서 너무 어떤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래, 이 사람은 노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좋은 성격 그 범주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라고 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상철이 에너지가 넘치고 밝은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고 노력하는 사람인 건 맞아. 그런데 그런 노력이 대단한 거지. 이 사람이 천성적으로 그런 사람이다 생각하면은 상철을 이해할 수 없지. 아, 그래, 이 사람은 그렇게 노력하고 남을 배려하는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상철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근데 상철은 그냥 본투 밝은 사람이구나, 아우 저런 게 부럽다 이러면 상철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지. 어느 순간 갑자기 얘가 왜 이래? 갑자기 다른 모습 정색하네? 뭐 내가 싫어졌나? 이렇게 된다고는 거죠. 그거 아니라는 거야. 영식 씨는 여기서도 순자에게 일편단심. 파스타 알리올리오는 뭐 그거는 순자 너에게만, 너에게만 따로. 벌써 이제 순자는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항상 그 일방향적, 물론 일방적인 건 아니지. 왜냐면 순자도 영식에 대해서 호감이 충분히 있고, 여기서도 어쨌건 광수가 비집고 들어왔지만 광수가 비집은 건 아니야. 순자가 그거를 막 열어서 광수를 끼워 넣었지. 이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건 영식의 마음은 큰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맙죠. 근데 다만 이거는 내가 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돼. 더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영식의 마음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순자는 믿고 있고, 그러면 이거는 이미 내 것이야. 근데 원래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있거든요. 내 것은 작아 보여.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이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고 어떤 경험을 하면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 가진 것, 그게 결국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보고 그냥 그래 내가 그건 과거의 선택이지라고 믿고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쉽지 않을 수 있죠. 이런 거를 광수가 옥순에게 했거나 상철이 현숙에게 할 수 있었다면 정말로 좋았겠지. 현숙이나 옥수는 그 사람의 확신을 들었을 때 마음이 더 단단해질 테니까. 근데 순자에게는 물론 이게 순자에게 나쁜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냥 뭐 크게 영향을 오히려 안 미친 거에 가까웠겠지만, 근데 이게 조금 주인을 잘못 찾은 느낌이 있어. 여기서 정숙 씨 핑계를 살짝 살짝 댑니다. 영식의 직진에 경각심을 가져라. 정숙이 그렇게 말했다. 너랑 데이트하는 그 정숙이 경각심을 가지라고 말해서 나도 좀 그런 거니까 이해해라 라고 이렇게 던지죠. 그래서 나도 다른 분도 알아가고 그래야 되는구나 라고 살짝 명분을 만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순자가 영식에 대해서 데이트를 하고 그 기대보다는 조금 못 미쳤던 건 사실이긴 하지. 그러니까 너무 계획적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재미가 없구나,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 순자가 느끼기에. 과거에 이제 그런 사람과 데이트가 좀 지루하게 흘러갔고 그랬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식 씨가 다들 오늘 좀 중요한 밤이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요, 대화하고 오십시오라는 거를 지금 전달을 하는 거죠. 간접적으로. 여기서 저렇게 영식을 두고도 다른 남자를 생각할 수 있구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그러니까 항상 그 포지션이 좋아요. 이게 꼭 밀당이 필요한 건 아닌데, 나는 네가 좋아. 하지만 너밖에 없어서 널 좋아하는 건 아니야. 라는 거를, 그런 포지션 자체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난 너를 사랑하지. 나한테 선택지가 있다면 100번이고 난 너를 선택할 거야. 하지만 나한테 선택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마인드는 필요한 것 같아. 영식에게 벌써 내가 상처를 주고 있구나 생각하는 게, 영식이 나에게 마음을 주는 만큼 영식에게 지금 나는 마음이 가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영식이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실은 내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거든 지금 이게. 이 인터뷰가 지금 광수랑도 데이트를 하고 와서 인터뷰란 말이에요. 그럼 광수랑 데이트를 하고 와서 지금 광수와 설렌다기보다는 광수와의 데이트에 호기심이 더 생기거든. 영식과의 데이트는 본연의 자기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어. 영식에게 그런, 예를 들어서 영식을 공격했다가는 영식이 부서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실제로 영식이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왠지 영식의 그런 차분하고 온화한 그런 페이스에 맞춰야 돼. 근데 광수한테는 내가 마음껏 까불어도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광수 같은 캐릭터가 편하다, 재밌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영식을 거부할 이유가 없거든. 재미없다로 지금 퉁쳤지만 영식이 그렇다고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거에서 뭐 빠져있는 것도 없고 빠지는 것도 없고. 영식이 안정형 애착이야. 그래서 영식 같은 사람을 놓치고 나중에 생각하면 그 사람 참 좋았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을 놓을 때는 분명히 여기 나오신 분들, 여러분들 의견들처럼 약간 이성적 매력이 떨어진다거나 재미가 없다거나 그렇게 느낄 수 있지.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얻고 잘 지내면 괜찮은데, 보통의 경우에는 또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연애에서 상처를 받는단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안정적이었던 사람이 좋았던 사람이구나라고 그때서야 느끼는 경우가 또 있죠. 여기서도 나와 대화가 없었는데 나를 2순위로 선택했다는 게 흥미롭다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순자는 지금 그런 광수가 궁금한 거야. 내 마음이 궁금한 거거든. 나에 대해 좀 더 이야기하고 이 사람과 좀 더 대화하면 이 사람 마음을 조금 더 끌어올릴 수 있겠다. 이 지금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지금 영식, 근데 사람은 그래. 지금 이렇게 되면 영식에게는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이미 완성됐어. 광수에게는 내가 이 사람 마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왜냐면 어쨌건 이건 솔로 나르기도 하고 이 사람이 나를 2순위로 선택했으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면 내 노력에 따른, 내 시간, 내 마음에 따른 매몰 비용이 어느 쪽이 커져? 광수 쪽이 커져. 그러면 순자 마음속에서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식이라고 하더라도 왠지 광수를 놓을 수가 없게 돼. 그래서 광수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물론 여기서는 광수도 좋은 사람, 영식도 좋은 사람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안정적인 사람과 불안정한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자꾸 나를, 예를 들어서 광수는 지금 옥순이 1순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냥 자꾸 재고, 자꾸 불안하고 어떤 답을 주지 않고 나를 자꾸 흔드는 사람과 그냥 안정적으로 너 좋아라고 하는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나를 흔드는 사람이 자꾸 나를 흔드니까 흔들리지 마, 나 자꾸 흔들지 마, 네 마음이 뭔데 자꾸 이 사람이 더 신경 쓴다고. 그러면서 자꾸 나도 모르게 시간을 쓰고 정서적으로 투자를 해. 그럼 어느 순간 내 투자가 아까워서 이 사람의 마음이 더 크구나라고 착각해버려. 그러면 그 착각 때문에 이 사람을 선택해. 그런데 연애가 그러면 순탄한가? 안 순탄하지. 그렇게 해서 괴롭게 계속 지나다가 아차, 안정적인 사람이 좋았구나라고 그때서야 깨닫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순자 씨의 케이스는 조금 달라. 왜냐면 지금 광수가 실제로 불안정한 사람이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순자 씨의 고민은 지금 방금 케이스와는 다르지만 좀 이걸 일반적인 케이스와 치환을 하면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약간 자신감 아닌 자신감. 근데 그거를 영식 앞에서는 솔직하게 말을 못 하겠다. 왜냐면 영식은 워낙 계획적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순수하고 또 약간 지고지순한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순자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원래 나의 좀 기가 센 면, 그리고 이렇게 자유로운 이런 패턴의 그런 화법들을 영식한테 하면 안 될 것 같아. 조심스러워. 그러니까 순자는 이 사람이랑 있을 때 조금 광수랑 있을 때보다는 스트레스를 받긴 받지. 근데 그러면 영식이 원래 이성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지. 근데 순자는 영식에게 질의 자기 본 모습을 못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영식과 순자가 조금 좀 안 맞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성적 끌림이 아예 없다? 그러면 안 되지만 이성적 끌림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는 안정감을 주지 않는 사람을 선택한다는 건 조금 위험한 일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성적 끌림이 내가 이 사람과 이성적 끌림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관계다. 그걸 노력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안정감이 굉장히 나는 중요하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순자 씨가 광수 씨에게 굉장히 대처를 잘했어요. 현명하게 대처했어. 광수 씨가 이 앞에서 한숨 쉬고 막 그랬거든. 왜냐면 여기서 지금 정숙 씨와 순자 씨가 상당히 좀 대비되는 모습을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광수 입장에서 정숙 씨를 처음 봤을 때 기대했던 그런 모습들을 순자 씨가 보여줬어. 근데 정숙 씨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선택해서 좀 배제되고 그리고 뭐 제사 얘기나 이런 거 나오면서 광수 앞에서 벌써 시니컬한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순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걸 약간 농담으로도 승화하고 또 그걸 가지고 티키타카하고 상처받은 것도 상처받았다 말하고 이제 그러면서도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대처를 잘했어. 광수 기준으로. 그래서 근데 그건 광수 씨가 후회되는 선택. 그래서 정숙한테 미안하다. 지금 계속해서 정숙을 신경 쓰고 있단 말이야. 정숙이 이순이다. 대화해보자. 이렇게까지는 얘기했는데 해결할 수 없는 서로의 상황. 어쨌건 제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종교 부분. 정숙 씨는 종교가 있고 지금 광수 씨는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니까 그걸 인식하게 됐는데 이 제사 얘기. 이게 만약 첫 데이트에서 정숙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좀 알아간 뒤에 예를 들어서 제사 문제가 나왔으면 이게 이렇게 내가 이 사람을 정리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고민을 하고 이순위 선택을 정숙과 하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제사 얘기를 너무 성급하게 꺼낸 건 아닐까? 이 사람을 알아볼 기회조차 놓친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겠지. 근데 그날 제사를 얘기를 하고 이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있었던 건 그날 옥순과 데이트가 좋았기 때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숙님한테 이거를 설명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하잖아요. 정숙에게 네가 이순인데 우리가 맞지 않아서 너를 3순위로 뒀다라고 말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과한 책임감이야, 일종의. 내가 굳이 그것까지 본인 임무가 아니거든. 근데 이제 계속 정숙 씨가 신경이 쓰이죠. 왜냐면 내가 정숙한테 지금 상처를 준 것 같고 내가 너무 섣불리 정숙을 끊어낸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지금 광수 씨가 이런 지금 솔로 나라의 특수성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야. 솔로 나라는 원래 미순위 3순위도 바뀌고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근데 그치, 오바야. 과해.
그리고 정숙 씨는 또 지금 순자 씨처럼 그런 부분을 또 이해하고 또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싫으면 가. 약간 오히려 이런 거에 가까운 성격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광수 씨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정숙 씨와 얘기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했던 거 생각해 봤냐고. 근데 정숙 씨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너랑 나랑 사귈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제사를 자꾸 어쩌고 결정을 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 정숙 씨의 본 모습이에요. 그냥 자기 생각은 당차게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딱 선 있고 얘기하는 사람인데 초반에 너무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갭이 너무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광수 입장에서는 정숙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단서는 근거들은 계속 쌓이는 것 같아요. 그런 결정을 내리면 뭐 순위가 바뀌는 거냐. 근데 문제는 광수는 그래 네가 만약 그게 괜찮다고 했으면 내가 순자한테 갔을지는 않았을 거다. 이 순위는 너니까. 광수의 말도 맞고 실은 여기서 정숙 씨가 조금 더 현명하게 선택을 했다면 광수의 마음을 흔들 수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정숙 씨가 진짜로 광수밖에 없고 광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면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를 했어도 됐어. 그런데 정숙 씨는 또 그런 성격은 아니거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숙 씨도 내가 바라는 게 광수밖에 없다. 그러면 광수와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정숙은 뭐 이미 마음이 떠버린 거나 마찬가지죠. 떠버렸고 그래서 뭐 나는 광수님 마음을 모르겠다. 나한테는 제사가 좀 중요한 문제였다. 근데 여기서 정숙 씨가 나보다는 옥수님한테 가지 않았나. 근데 그 말도 사실이긴 한데 근데 순자랑 이게 굉장히 또 비교가 돼버리지. 순자의 모습이랑. 결국 순자가 광수의 마음을 얻을지 어떨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또 지금 영시까지도 걸려있기 때문에 순자의 지금 광수에 대한 그런 또 성숙한 태도가 약간 영식이 걸려있으니까 조금 안 좋아 보이는 면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순자와 정숙을 굳이 비교하자면 광수의 마음을 얻는다는 그 목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정숙보다 순자가 훨씬 더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지. 광수 입장에서는 광수의 시야 1인칭에서는 근데 여기서 나와서 뭐 다른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이런 거는 좀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래서 그럴 거면 넌 이미 옥순인데 옥순이 1순인데 그럴 거면 내가 굳이 이거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야 되냐? 말은 맞아요. 말은 맞아. 근데 여기서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으면 실은 조금 다른 선택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내가 그런 모습을 나는 굳이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이 선택이 맞을 수 있겠지. 근데 물론 여기서는 포기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맞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제 지금 광수 머릿속에 정숙에게는 약간 일종의 미안함인 거고 순자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생겼고 옥순에 대해서는 호감이 생긴 상태니까 정숙 씨 입장에 상당히 불리하고 여기서 내려놓는 게 맞긴 한데 정숙 씨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항상 쉽게 포기하는 패턴으로 계속해서 사람을 만난다면 누군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있어서는 좀 불리한 선택지가 쌓이는 게 아닌가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정숙과 그런 말을 하고 실은 또 정숙에게도 한편으로는 또 마음 쓰이는 말을 들은 거잖아요. 야씨 너 나 2, 3순위면서 뭘 고르라 말아야 뭘 자꾸 선택하라 말야 내가 뭐 제사 지내면 뭐 나랑 결혼할 거야? 뭐 말 그대로 세게 말한다고 했을 때 야 넌 뭐 연애할 거야? 그것도 아니면서 뭘 자꾸 사람 찔러봐 이런 얘기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광수 씨는 지금 마음이 상해서 왔어. 그래서 침울해 있는데 그래서 텐션을 올려보자. 아니 이거는 실은 화장실에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화장실에서 하고 왔어야지. 여기서 지금 지금 순자 옆에 있는데 지금 텐션을 올려보자라니. 왜 이렇게 텐션이 떨어져 있냐고. 근데 이게 광수가 제대로 해명을 하진 않았지만 실은 그런 포인트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정숙에게 상처를 준 것 같고 상처받은 정숙이 나에게 약간 좀 뭐 일부러는 아니지만 난 또 정숙의 말에 상처를 좀 받았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침울하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뭔가 사람들에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정숙에 대한 호감 때문이 아니야. 정숙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숙에게 잘못을 저질렀구라는 생각이 지금 광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면 광수라는 사람 자체는 선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선한 사람이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니까 저렇게 지금 빠지고 있지 않나 싶은데 문제는 옆에 있는 순자도 좀 신경을 써야지. 순자 입장에서는 옆에서 이 사람이 데이트하는데 힘내보자. 그래도 데이트인데 막 이러고 있으면 데이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씨 뭐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광수가 나중에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뭔가 한번 힘든 게 머릿속에서 계속 한 칸씩 밀려 있어. 그러니까 텐션을 실은 1시간 전에 텐션을 올렸어야 되고 정숙과의 얘기도 실은 그 전날 조금 더 배려하는 말을 하면서 조금 더 제사나 이런 게 있어도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갔어야 되고 근데 블록이 한 칸씩 밀려 있지 지금.
그래서 계속된 선택이, 그러니까 선택하고 후회하고, 근데 후회를 곱씹고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이 바로 다음 선택이 계속해서 강요되는 시간에 있으니까, 광수처럼 실은 무언가를 좀 시간이 필요하고 숙고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가는 상황처럼 되고, 지금 자기가 계속 답답함이 만들어지고 있겠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물론 뭐 솔로 나라에서의 해결법이기도 하고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해결법인데,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서 복잡하게 꼬여버린 그런 상황에서는 그거를 일단 풀려고 하지 말고 당장 눈앞에 놓인 것에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좋은 해결책일 수 있어요. 당장 아무리 고민해도 풀리지 않는 거를 고민해봤자 현재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당장 나한테 주어진 과제를 하는 거야. 당장 진짜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어. 막 뭔가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그러면 그냥 뭐 방청소를 하든 산책을 하든 당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야. 아니면 뭐 반신욕을 하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실제로 어떤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내는 거. 근데 다행히 순자 씨니까 그래도 이렇게 넘어간 거지. 물론 순자가 광수에게 관심이 있고 맞춰주려고 했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였을 수는 있겠지만, 저는 순자 씨가 광수의 이런 모습에도 좋은 모습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첫인상으로 봤던 순자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나는 좀 자유로운 스타일이어서, 연애 스타일이. 그래서 순자 씨는 자유로운 스타일이다 보니까 약간 영식 씨가 걱정되는 거죠. 영식 씨와의 관계에서 좀 나의 자유로움을 펼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안 맞을까봐가 아니라, 순자는 이렇게 말을 또 세게 하고 나는 상처 잘 줘 이렇게 하겠지만 또 상대한테 그래도 잘 맞춰주려고 하는 사람 같거든요. 아닌 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영식에게 나도 모르게 맞춰주고 있어. 근데 그게 약간 스스로가 자기를 가두고 있거든. 그래서 본인의 연애가 다이나믹했나요? 전 정말 다이나믹했어요. 다이나믹한 이유가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가지지 못한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연애가 불안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광수 씨가 말하는, 근데 자기소개했을 때 불안정한 연애나 다이나믹한 연애를 하고 싶대 어땠어요? 근데 광수가 말하는 다이나믹한 연애를 하고 싶다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사고하는 사람과 연애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 그리고 자기의 지금 현재 불안정한 그런 현실들을 또 이해해 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건데, 순자가 말하는 그런 불안정한 연애는 뭐 상대의 마음을 약간 모르겠는, 이 사람은 아니다 싶은데 내가 떠나지 못하는 약간 그런 거에 좀 가깝죠. 조금 차이가 있지. 걸려봐라 이거거든요. 불안정한 연애 걸려봐라 이건데, 여기서 패널들은 너 나한테 걸려봐라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건 아니고, 순자 씨는 그런 불안정한 연애를 통해서 고통받았던 것, 야 불안정한 연애가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야 너 이거 몰라서 그러지 마, 걸려봐 아주 그냥. 지금 여러분들이 야 종갓집 네가 몰라서 그러지 걸려봐 아주 그냥, 약간 이런 거랑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한테 걸려봐. 그러니까 플러팅은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걸려봐라 이거는 광수가 꿈꾸는 불안정한 연애와 순자가 경험했던 불안정한 연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 그러니까 둘이 그냥 언어적으로만 일치할 뿐이지. 그래서 이제 뭐 걸려봐라.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런 표정이나 이런 게 뭐 지금 너한테 걸려봐라냐? 약간 이렇게. 물론 근데 광수도 그렇게 이해하지는 않았을 거야. 그래서 저는 내가 불안정해지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런 연애들을 되게 많이 했다. 왜냐면 안정적인 사람 두고 내가 호기심 생기고 알아보고 싶은 사람, 뭔가 불안정해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의 속내를 모르겠는 사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더 추구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안정한 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본인도 알아요. 본인도 내가 아닌 걸 알지만 궁금하니까 가는 거야.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자꾸 내가 죽을 걸 알면서도 그 사람한테 가. 이미 모든 게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사람보다 호기심이 드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가니까 연애 자체도 불안정해지는 거야. 근데 이제 광수는 막 그렇게 엽기적인 그녀처럼 막 그 티키타카도 되고 서로 막 감정도 충분히 발산하고 막 그런 에너지 넘치는 연애를 꿈꾸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연애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연애를 꿈꾸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사람은 애초에 그런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그런 연애가 맞지 않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술은 안 마셔도 상관없지만 술 마시는지도 물어보고 뭐 종교나 뭐 이런 것도 하면서 제사 얘기를 꺼냅니다. 당연히 순자는 제사를 반대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순자한테는 제사를 좀 늦게 물어봤고, 정숙 씨는 제사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제사 얘기를 먼저 꺼낸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드는데, 근데 여기서 순자 씨는 뭐 제사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해왔던 거고 부정적인 생각은 없다. 근데 사실 그래서 종갓집 맏며느리도 괜찮다. 오히려 상당히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광수 씨가 약간 안심했어. 왜냐면 정숙한테 얘기했다가 살짝 싸울 뻔했거든. 물론 뭐 싸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날카로운 반응을 서로가 좀 주고받았잖아요. 그때 그 설거지 하면서. 근데 거기에서 지금 순자의 이런 반응이 조금 의외였어.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였어.